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디 개장 시그널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일제히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주말 사이 들렸던 베네수엘라 공급 사태를 무시하고 미국에서 개최된 이 CES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기술 혁신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우리 증시를 이끌어 주었고요.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는 사상 최고치 경신에 성공했고 종가도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이 CES 2026에서 6세대 HBM4를 공개하면서 AI 프로세서 베라 루빈도 함께 소개를 했습니다. 이 점이 시장에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샌디스크는 27% 급등했고 웨스턴 디지털도 17.17%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무려 10% 급등을 보여줬고요. 전문가들은 연말로 갈수록 기술주들이 숨고르기 장세를 이어가긴 했지만 이 AI가 판도를 바꿀 만한 기술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반도체 주식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밝혔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날 2.7% 상승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이렇게 간밤의 뉴욕 증시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을 했을까요? 양지수 혼조로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코스피는 3거래일 연속 강하게 상승했지만 코스닥은 하루 쉬어갔는데요. 어제 4,500선을 돌파하고 연이어서 최고치를 돌파 중입니다. 오후 들어서 장중 양전했고 오름폭을 계속해서 확대하면서 1.52% 상승하며 4,525선에 마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약세를 보였는데요. 장중 양전했던 코스피와 다르게 음전했고 하락폭을 계속 키웠습니다. 그래도 장 막판에 낙폭을 축소하면서 약보합권에 안착할 수 있었습니다. 종가는 0.16% 하락하면서 955선에 안착했습니다. 반도체 투톱이 강했습니다. 하락에서 출발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오후 들어서 상승 전환을 할 수 있었고요. SK하이닉스는 장중 4% 오름폭을 키우면서 거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월요일에 워낙 강하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보합권에 안착할 수 있었고요. 이 온기가 다른 시가총액 상위단으로 퍼졌습니다. 현대차, SK스퀘어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까지 모두 불기둥을 세웠습니다. 섹터별로는 2차 전지, 우주항공, 실적 기대감에 증권주들까지 고개를 들었는데요. 잠시 후 추이 어떨지 개장 후에 또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 야간 거래에서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습니다. 1,447원의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뉴욕 증시가 상승하는 등 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원화의 강세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른 것을 감안했을 때 지금 베네수엘라 사태가 외환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는 점 체크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어제장 국내 증시까지 저희 체크해 봤습니다.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 소개해드려야겠죠. 저희 방송은요, 국내 증시, 미증시 마감 상황 자세히 알려드리는 것은 물론이고요. 요즘 우리 시장에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트렌드 섹터까지 4가지로 알차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또 개장 이후에는 개장 상황 함께 모니터링도 할 예정이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서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 시그널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 TV뿐만이 아니라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셔도 좋고요. 하단에 나와 있는 이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연동되어 있는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요. 놓치셨다면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셔서 좋아요, 구독, 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저희도 활발하게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제장 마감 상황 자세히 알아볼 시간이죠. 권민석 캐스터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권민서입니다. 새해 들어 계속해서 우리 증시가 파죽지세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가 어제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마치 도장 깨기라도 하듯 이 4,500선을 넘어서면서 5,000피에 대한 기대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 보시죠. 먼저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먼저 좀 빨간불 켠 모습이었는데요. 이 반도체 대형주의 강세 속에서 1.52% 오른 4,525선에 마감했고요. 반면 코스닥은 살짝 하락세 보였습니다. 이 장중에는 사상 최고가까지 경신하기도 했지만요. 바이오주와 로봇주를 중심으로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0.16% 빠진 955선에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수급 상황도 보시죠. 네, 수급 상황에서는 잠시 주춤했던 개인의 매수세가 조금 두드러졌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5,963억 원,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3,813억 원 매수 흐름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장이 주목한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현대차의 로봇 기업으로 파격 변신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AI 로보틱스의 본격적인 양산 그리고 상용화를 선언했습니다. CS 2026에서 2028년까지 연간 3만 대 규모의 로봇 생산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히면서 증권가가 들썩했는데요.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줄줄이 목표 주가를 올려잡고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부품사들 주가까지 일제히 오름세 보였습니다. 로봇을 활용한 산업 자동화는 결국 피할 수 없는 흐름일 텐데요. 특히 올해는 미국 트럼프 정부가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명령을 내놓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되면서 제조 역량을 갖춘 한국이 핵심 파트너로 부상할 가능성까지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순항 준비를 마친 조선업계 소식 가져왔습니다. 올해부터 LNG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랠리가 시작될 것이란 이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어제 HD 한국조선해양은 미주 지역 선사와 초대형 LNG 운반선 4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규모는 약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새해 첫 수주를 LNG 운반선으로 달성한 겁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LNG 판매 독려 정책과 맞물릴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이 조선업 사이클을 LNG 운반선이 이끄는 시장이 향후 3, 4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흐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오늘 증시 초반에는 반도체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다소 좀 흔들리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후 들어 이 반도체 투톱에 반격이 나오면서 상승 전환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0.58% 소폭 상승했고요. SK하이닉스 4.31% 올랐습니다. 다만 요즘 질주하고 있는 이 두 종목이요. 지수 상승 기여도가 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향후 변동성에도 조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 투자 성과가 부각되면서 증권주도 7% 넘게 오르면서 강세 보였고요. 실적 개선 자신감과 방산 비중 확대 소식에 조선주 역시 올랐습니다. HD 현대중공업 7.21% 상승했고요. 반면 로보테마는 단기 급등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세에 나타냈습니다. 비철금속은 고려아연의 MSCI 편출 우려가 이어지면서 큰 하락폭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 바로 빛과전자였습니다. 29.89% 급등한 791원에 마감했는데요. 이 빛과전자는 차세대 데이터 센터 확충에 따른 광통신 핵심 부품 수요 폭증 소식에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았습니다. AI 서버 확대로 초고속 데이터 전송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 빛과전자의 광송수신 모듈 기술이 핵심 인프라로 재조명 받은 점이 결정적이었는데요. 글로벌 6G 표준화 작업 본격화에 따른 수혜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바로 셀루메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29.94% 급등세 보였는데요. 이 셀루메드는 대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완료를 통한 재무 건전성 확보, 그리고 신규 바이오 의료기기 출시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상한가를 기록한 겁니다. 그간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이 유동성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했다는 평가와 함께 피부 이식제 등 재생의학 분야의 기술력이 실적 턴어라운드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기업 가치 재평가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개선된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AI 시그널 두 가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그널 바로 은행이었습니다.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연간 순이익이 18조 5천억 원을 웃돌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홍콩 HGS ELS 과징금을 선반영해 리스크를 축소하고 실적 방어에도 성공할 경우에 은행주가 이 중장기 투자처로 재부각될 수 있을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도입된 점도 은행주의 투자 매력을 키우는 요인인데요. 은행도 고배당 대상 기업에 포함될 수 있다는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두 번째 시그널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 바로 방산이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유럽 주요국의 증시가 각종 신고가 기록을 쏟아내면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새해 시작과 함께 역동적인 이 우상향 질주를 거듭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범유럽 지수를 비롯해 독일과 영국 그리고 스페인 등의 벤치마크는 이날 나란히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여기에는 이 베네수엘라 사태로 유럽 방산주가 폭등한 영향이 컸습니다. 연말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방산주가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았었지만 베네수엘라 사태를 계기로 글로벌 방위 예산이 더 증가할 것이라는 시장의 인식에 따른 흐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미증시 상황도 보겠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에서는 상승 랠리가 이어졌는데요. 뉴욕에서도 사상 최고치 기록이 이어졌네요. 반도체 실적과 경기 자신감에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지수 보시면요. 먼저 다우지수는 TSMC와 제약주가 견인하면서 0.99% 오른 49,462선에 마감했고요. 나스닥 역시 상승 흐름 보이면서 23,547선에 마감했습니다. S&P 500 역시 0.62% 오른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 보겠습니다. 네, 먼저 아마존닷컴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 나스닥 시장을 좀 주도했는데요. 대장주인 엔비디아와 애플은 다소 떨어진 모습 보였지만 아마존닷컴은 신제품 출시와 AI 관련감에 3.3%대 급등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부각되면서 10% 넘게 치솟았습니다. 반면 알파벳은 에이전트 AI 클라우드 경쟁에서 밀리면서 조금 우려가 나오면서 하락했고요. 테슬라는 4% 넘게 급락했습니다. 이날 현대차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새로운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하면서 투자자들의 경계심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어제 마감 상황 체크해봤습니다. 새해 들어서 우리 증시 정말 적토마처럼 달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지수 흐름 이면에는요. 하락 종목 수 증가 그리고 단기 급등에 따른 이 부담감이 공존하는 만큼 실적 확인이 되는 이 종목들에 조금 주의하시면서 전략적인 대응 세워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새해에는 이 투자자들의 이목이요. 악재보다는 호재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시장 흐름도 읽히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게 바로 장전 전략이겠죠. 저희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요. 계속해서 저희 소식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그널 포착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캐스터 권민서였습니다.
글로벌 증시 이어가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은 오늘도 이 베네수엘라발 지정학적 리스크는 무시한 채 AI 낙관론에 힘입어 강하게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이 반도체 상승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간밤 뉴욕 증시였습니다. 다우 지수는 0.99%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는 0.62%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에 성공했습니다. 나스닥은 0.65% 오름세를 시현했습니다. 국채금리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 또 약해진 미국 경기 지표를 소화하면서 거의 보합권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단기물, 장기물 모두 1bp 이내에서 움직인 채 마감을 했습니다. 귀금속은 여전히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선물은 1.15% 올랐고요. 은선물은 무려 6% 가깝게 상승하면서 여전히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강하다는 점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외환시장도 향후 금리 인하에 주목하면서 이 고용지표에 주목을 하면서 움직였습니다. 또 간밤 유로화가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 영향으로 달러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최근 독일의 자동차 시장이 부진하고 또 유로존 PMI도 부진하게 나오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현재 풀이되고 있습니다. 간밤 암호화폐 시장은 조정받았습니다. 비트코인의 낙폭이 두드러졌는데요. 장중 92,300달러 선까지 떨어졌고요. 그 외 이더리움도 0.1% 하락하면서 차익 실현성 매물 출회됐습니다. 이어서 히트맵 통해서 섹터별 또 종목별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CES 2025 기대감 속에서 S&P 500 지수, 다우 지수 나란히 사상 최고치 경신에 성공했었는데요. 전반적인 섹터가 강했습니다. 그중 원자재, 헬스케어가 아주 든든하게 증시를 받쳐주었던 반면 커뮤니케이션과 어제 강했던 에너지주는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CES에서 자율주행 차량에 이용되는 신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공개했습니다. 자율주행 및 차량용 AI 사업이 확장되는 기대감이 커졌고요. 내년까지 로봇택시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어가면서 자율주행 차량 상용화를 추진할 것이다라고 공개했습니다. 이미 엔비디아는 우버와 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벤츠와도 2026년부터 함께 도심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고요. 강하게 엔비디아 주가가 출발하긴 했으나 이 젠슨 황 CEO의 추가 연설에 대한 관망 심리가 짙어지면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AMD입니다. 기업용 데이터 센터를 겨냥한 신형 AI 칩, GPU가 공개됐습니다. 이전 모델 대비해서 연산 능력이 무려 10배 이상 향상되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 리사수 CEO는 AI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기대감을 보여주면서 해당 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 CES 관련 기조 연설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주가에 선 반영되었다라는 분석과 함께 오늘은 3% 조정을 받은 채 거래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팔란티어입니다. 최근 베네수엘라 공습 작전에 함께했다라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상승 탄력을 받았었는데요. 간밤에는 트루이스트가 투자 의견 매수로 지정했고 또 목표 주가도 223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받아갔습니다. 3.26%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저희 히트맵 통해서 섹터별 또 종목별 흐름 체크해 봤습니다. 이제부터는 글로벌 외신 브리핑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연준 이사의 발언 또 가상자산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차근차근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준 내부에서 파격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 기존 신중론과 대조되는 올해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이상 아주 과감하게 내려야 한다라는 주장이었는데요. 어떤 인물이 이렇게 발언을 했을까요? 아마 예상했던 대로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장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경제를 방해하고 있고 또 물가가 이미 목표치인 2%에 도달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금리 인하 단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실업률 자체도 계속해서 상승 국면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긴축을 끝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 발언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1%포인트나 인하를 할 경우 이번 연도 계속해서 금리를 깎아내려야 하고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복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마이런 이사는 이번 1월까지만 임기를 다하면 되기 때문에 임기 전 연준에게 빨리 긴축을 끝내라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으로도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1월 임기를 마친 후 이 채워질 연준의 빈자리가 스티븐 마이런 인사처럼 강력한 이 공격적 비둘기파라면 금리 인하 속도는 시장 예상보다 더욱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은 간밤 미국의 서비스 PMI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서비스업 여전히 성장 중에 있지만 이 성장 속도는 굉장히 느리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S&P 글로벌을 통해서 이 12월 서비스 PMI가 52.5를 기록한 결과가 나왔는데 시장 컨센은 53이었습니다. 시장 컨센도 하회했고 11월에 54.1을 기록했기 때문에 전월 대비해서도 하회한 결과가 나온 것이죠. 이 PMI는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50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50 이상은 성장을 의미하고요. 50 이하는 위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만 보면 아직 확장 국면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번 수치 최근 8개월 동안 가장 느린 성장 속도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둔화 흐름이 보여지고 있을까요? 일단 신규 수주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문이 1년 반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고용도 거의 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요 심리, 고용, 심리까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위축 국면에 들어갔다라는 점 저희 ISM 서비스 PMI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성장 자체는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미국 경제의 회복 탄력성에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지표 자체가 침체를 의미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 미국의 버티는 힘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경고한 건데요. 2026년 기업 미래 생산 능력도 2025년에 비해서는 조금 낮아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12월 둔화에 이어서 고용 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연도도 내년 초까지 이 둔화된 흐름이 이어지는지 체크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셔야겠습니다. 또 이 서비스 PMI 제조업도 서비스 지표가 1월에 있을 FOMC 회의의 금리 결정에 어떤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지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암호화폐 관련된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가상자산이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미국의 의회가 가상자산 규제의 큰 틀을 정하는 법안, 이 클래리티 액트 논의를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미국 상원은 1월 15일 이 법안의 수정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법안과 관련돼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에는 명확한 규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SEC는 가상자산은 이 주식 같은 일종의 증권이다라고 주장한 반면 CFTC는 금이나 석유 같은 상품이다라고 이 다른 시각을 내비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할 다툼이 이어져 왔는데요. 이렇게 명확한 기준점이 없다 보니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소송과 제재가 많았던 시장이었습니다. 클래리티 액트는 이것을 단순하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 특정 회사나 팀이 주도해서 자금을 모을 경우 증권으로 바라보기로 결정했고요. SEC가 감독하기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네트워크가 충분히 커지고 이 분산이 된다면 12개월 동안 어느 한 주체도 전체의 20%를 통제하지 못할 경우 특정 주인이 없는 상태로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상품으로 취급해서 CFTC가 관리하도록 결정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법적 졸업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좀 법안을 엄격하게 가져갔다가 시간이 지나고 이게 좀 성숙이 된다면 규제를 완화하는 흐름을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기준점이 이렇게 생기자마자 비트코인 지난주에 비해서 그래도 상승할 수 있었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포함한 현물 ETF에도 최근까지 계속 매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글로벌 증시 브리핑 살펴봤고요. 이제 시선을 국내 증시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CES에 국내 여러 대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큰
가전 또 정보기술 박람회죠. CES가 올해도 이 라스베거스에서 6일부터 9일까지 열리게 되는데요. 올해의 핵심 주제도 AI라고 전해졌습니다. 국내 기업과 연구진들 또 정부 관련 인사들이 이 KAI를 선보이기 위해서 미국으로 향했다고 하는데요. 어제 현대차가 인간과 로봇의 협력을 구체화할 수 있는 AI 로보틱스 전략을 발표하면서 장 초반에 급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굉장히 특별한 행보를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원래 이 대중에게 공개된 전시관을 이제는 주요 고객사와 비즈니스 미팅에 좀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또 삼성전자 DS 사업 부분도 엔비디아, AMD 등 글로벌 팹리스 기업들과 접촉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반도체 턴키 솔루션도 함께 공개가 됐습니다. 파운드리와 메모리 패키징을 한 번에 제공할 수 있는 생산의 모든 과정을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일종의 원스톱 서비스인데요.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은 이렇게 전장, 또 공조, 로봇, 메디컬 등 4개 분야에서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M&A도 강력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8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됩니다. 지금 시장의 컨센을 웃도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주가 흐름 괜찮았는데 계속해서 탄력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어제 CES에서 세계 최초 16단 HBM4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기존 제품의 후속작 또 이러 알려져 있고요. 업계 최고의 속도 또 용량을 구현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에 들어갈 핵심 부품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동사에서는 고객사 일정에 맞춰서 해당 제품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온디바이스, AI 메모리 등 포트폴리오도 다각화한다고 전하면서요.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주가 흐름 탄력을 받았었는데 오늘도 이 CES 모멘텀에 힘입어 계속 탄력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엔터주의 흐름도 예상해 보겠습니다. 엔터주 다시 이 빅사이클의 흐름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최근 이 K-팝의 황제, 이 BTS가 3월 완전체 컴백 그리고 월드 투어를 하기로 공시했습니다. 그동안 엔터주들 움츠려 들었었는데 이 소식과 함께 한 달 사이에 무려 15% 급등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다시 주식시장의 주도주로 떠오를 수 있을까요? 최근까지 시장의 반응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한 달간 국내 주요 엔터 ETF는 평균 10%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특히 BTS 집중 투자 비중이 높은 ETF 상품은 무려 16% 급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외 하이브, SM, 그리고 JYP 등이 포함된 다른 미디어 ETF도 일제히 빨간불을 켜주었습니다. 상승 동력에는 크게 2가지가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실적, 그리고 정책 기대감인데요. BTS가 월드 투어를 재개한다라는 말은 이 티켓과 굿즈 등 이 확실한 직접적인 매출 폭발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만나면서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완전히 이 한한령 해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대통령실의 발언이 있으면서 속도 조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전문가들은 지금 저가 매수 기회를 삼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분석을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상승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지금 BTS뿐만 아니라 엑소, 블랙핑크 같은 대형 아티스트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복귀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승세 완만하게 지속 가능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면서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국내장 개장 전에 살펴볼 이슈들 체크해봤고요. 지금 오프닝벨 울린 지 1분 30초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개장 상황 체크한 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월 7일) 수요일장 출발했습니다. 간밤 미증시 그래도 강하게 상승 마감했었는데 국내 증시는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지수부터 체크해 보시죠.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41% 좀 강하게 상승하면서 4,58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종목은 385개 집계되는 반면 하락하는 종목은 403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현재 0.12% 밀리고 있습니다. 954선 지나가고 있고요. 상승하는 종목이 666개 집계되는 반면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습니다. 820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저희 수급 동향 통해서 더 자세한 시장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어제 3거래일 만에 매도로 포지션을 전환했었는데 오늘 그래도 코스피 시장에서 오전장에서는 2,900억 원 담고 있습니다. 개인도 12억 원 소폭 물량 담아주면서 지수 상승 이끌어주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은 지금 208억 원가량 물량 던지면서 하단을 받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지금 개인이 1,905억 원 물량을 담고 있는 반면 외국인은 1,538억 원 팔자세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 물량 많이 4천억 원 넘게 던지는 점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단 통해서 더 자세한 시장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 1위부터 10위까지 혼조 흐름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상승하면서 현재 반도체 투톱 강합니다. 삼성전자는 무려 3.17% 상승하면서 14만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4.41%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75만 8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 어제 2차 전지주 테슬라 훈풍에 힘입어서 강했는데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임 찾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SK스퀘어까지 모두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 어제 굉장히 강하게 상승했었죠. 시장의 중심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 오전에도 지금 5% 넘게 오름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어제 HD 현대중공업도 강하게 상승 마감했었는데 현재 오전장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면서 0.55% 밀린 채 54만 7천 원 선에 거래 체결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현재 1.05% 밀리는 반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1.47% 상승하면서 103만 원대에서 거래 체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상황도 체크해 보시죠. 1위부터 10위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파란불입니다. 어제 알테오젠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바이오주 조정을 받았었는데 오늘 알테오젠 1.48% 오전장에서 밀리면서 46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형제주는 어제 상승불 키면서 마감을 했었는데 현재 오전장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고 있습니다. BM은 0.07%, 에코프로는 0.21% 밀린 채 거래 체결되고 있고요. ABL 바이오도 0.5% 하락하면서 2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0.11% 상승불 켜주면서 48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 HLB, 리가켄 바이오, 펩트론, 삼천당 제약, 일제히 파란불이고요. 그 안에서도 펩트론 2% 파란불 키면서 강하게 조정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어떤 종목들이 좀 강하게 상승해주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반도체 2% 상승불 켜고 있고요. 3D 낸드도 강하고요. CXL, IT 대표주들 전반적으로 IT 관련주들이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자동차 대표주들도 강했는데 오늘 오전장에서도 여전히 강합니다. 1.13%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그 외 반도체 소부장, 백화점, 리튬까지 강하다는 점 저희 체크하면서 오전장 여기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시장에 강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트렌드 섹터 알아볼 시간이죠. 조수연 캐스터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주소연입니다.
2026년의 새로운 시작과 함께 우리 시장도 새롭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날 오전까지만 해도 코스피 지수는 4,400선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잠시 주춤하는 모습이었는데 하지만 오후 들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다시 유입되면서 결국 코스피 지수는 4,500선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써냈습니다. 그럼 지난 거래일 동안 우리 시장을 움직였던 섹터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날 시장을 주도한 핵심 섹터 크게 4가지였습니다. 반도체, 현대자동차, 증권, 그리고 우주항공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먼저 그중에서도 시장의 중심에 섰던 반도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풍기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AI 서버의 필수적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흐름 속에서 SK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죠. CES 2026에서 시장의 시선을 끄는 이슈들이 잇따라 공개되고 있는 가운데 SK하이닉스도 업계 최초로 차세대 제품 HBM4 16단을 공개했습니다. 기존 제품보다는 적층수는 늘리면서도 두께를 유지하는 고난도 기술인데 이로써 AI 서버용 메모리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확실히 각인시킨 장면이었는데요. 이 같은 기대감 속에 SK하이닉스 주가는 전날 4% 넘게 급등했고요. 장중과 종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이날 외국인의 차익 실현 매물이 일부 출회되기는 했지만 개인의 매수세가 압도하면서 주가는 4.31% 오른 72만 6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흐름을 함께했습니다. 전날 하락 출발했던 삼성전자 오후 들어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0.58% 오른 13만 8,9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시즌이 있습니다. 역시 메모리 슈퍼사이클 기대감을 자극하고 있는데요. 8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15일 마이크론과 TSMC, 28일에는 ASML 그리고 29일 SK하이닉스, 30일 인텔까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시장에서는 영업이익이 24조 원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실적이 기대치를 상회할 경우 메모리 업황 회복과 슈퍼사이클 기대감에 추가적인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흐름은 대형주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전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의 반도체 장비주들이 대거 포진됐는데요. 한미 반도체, 하나 지분의 동반 급등이 두드러졌고요. 반도체 증설 기대 속에서 HPSP, 두산테스나 하나 마이크론 등으로 수급이 확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HPSP는 전날 11.86% 급등했고요. 두산테스나는 4.46%, 하나 마이크론은 5.28% 오르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전날 오후장이 반도체 중심으로 전개가 됐다면 오전장에는 현대자동차가 주가를 끌어들였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이번 CES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했습니다. 이는 현대자동차 그룹 내 그룹 전문 기업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술력이 본격적으로 사업화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특히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구글 딥마인드와 전략적 협업 관계를 맺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에 강력한 자극을 줬는데요. 이 영향으로 현대차 주가는 장중 한때 33만 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관련 종목들도 장 초반에 줄줄이 강세를 보였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HL 만도는 7.41% 하락했고요. 현대위아는 0.13%, 현대모비스는 0.61% 각각 내리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증권 섹터입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소식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는 4,5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지수 상승을 이끈 건 대형 반도체주의 급등이었는데요. 이렇게 지수가 강세를 보이자 거래 대금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 흐름이 증권주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미래에셋 증권입니다. 미래에셋 증권이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증권주 랠리를 이끌었는데요. 이 배경에는 일론 머스크의 비상장 우주 기업 스페이스X가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스페이스X에 약 2억 7,800만 달러를 투자했고 이 가운데 절반가량을 직접 부담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 그러니까 IPO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비상장 상태에서 제한적으로 평가받던 기업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주가에 반영된 건데요. 스페이스X의 투자 성과가 재구각되면서 4분기 깜짝 실적 기대가 커졌습니다. 실제로 스페이스X 투자 수의 기대감 속에 미래에셋증권 주가는 하루 만에 12% 넘게 급등했고요. 시가총액도 하루 사이 2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기대감은 증권주를 넘어서 우주항공으로도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스페이스X가 2026년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기업 공개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특히 역대 최대 규모인 300억 달러 조달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우주 분야에서는 가장 앞선 기업인 만큼 그동안 비상장 상태에서 보수적으로 산정됐던 지분 가치가 본격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대한민국 역시 우주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우리 기술로 K-스페이스 도전이라는 새 정부의 우주항공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전략적 투자 확대 방침을 반영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주 R&D 분야에 약 9,5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한국항공우주를 비롯한 국내 우주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대표 종목인 한국항공우주는 전날 10%에 가까운 강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감했고요. 정부 정책 기대감이 주가에 빠르게 반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최근 시장을 주도한 주요 4개 섹터 흐름 살펴봤는데요. 이제 시장의 시선은 이번 주에 있을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그리고 CES 현장에서 들려올 추가적인 기술 소식에 쏠려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소식들이 쏟아지는 현실에서 더 집중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주소연이었습니다. 네, 트렌드 섹터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 개장한 지 한 14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지수 상황부터 체크해 보시죠. 현재 코스피, 코스닥 혼조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5% 상승 불키면서 4,593선 지나가고 있고요. 상승하는 종목이 288개 집계되고 있지만 하락하는 종목이 2배 가까이 됩니다. 564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소폭 조정받고 있습니다. 0.32% 밀린 채 952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와 비슷하게 지금 상승 종목이 445개 집계되는 반면 하락하는 종목이 무려 1,100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수급 동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7천억 원 넘게 팔자세로 시장에 대응했었는데 현재 오전장에서는 그래도 5천억 원 넘게 사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2,864억 원 팔자세로 대응하고 있고요. 기관도 2천억 원 넘게 매도 우위 기록하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좀 다른 흐름 포착됩니다. 개인이 2,468억 원 사자세 보이고 있는 반면 외국인과 기관이 양 매도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2,112억 원 팔자세 보이고 있고 기관도 448억 원 팔자세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반대로 외국인이 4천억 원 넘게 물량 던지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고요. 시가총액 상위단 흐름도 체크해 보시죠. 현재 1위부터 10위까지 일제히 빨간불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전히 강합니다. 각각 2%, 3% 상승불 키면서 14만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75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간밤 테슬라가 4%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0.79% 그래도 소폭 상승 중에 있습니다. 38만 1,000원에 거래 체결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5% 비교적 강하게 상승해주고 있고요. 현대차도 어제 강하게 상승 마감했었는데 6.82% 오늘 오전장에서도 다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LNG 조선 수주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현재 1.27% 상승하면서 55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스퀘어도 SK하이닉스가 워낙 잘 가고 있다 보니 현재 1.16% 오르는 것으로 포착이 되고요. 43만 7천 원 선에 거래 체결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간밤 미증시에서 SMR 관련된 주들이 강한 흐름 보여줬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도 현재 0.81% 그 훈풍 이어받아서 8만 6천 원 선에 거래 체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상황도 체크해 보시죠. 알테오젠 현재 0.74% 밀리고 있습니다. 47만 원 선의 거래 체결되고 있는 반면 이 에코프로 형제주들은 그래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각 2.9%, 2% 상승 불키고 있으면서 2차 전지주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고요. ABL바이오는 0.75% 상승하고 있는 반면 HLB는 1.47% 비교적 강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5만 3,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청당 제약은 보합권에서 움직임 찾아내고 있고 펩트론도 2.56% 강하게 밀리면서 24만 7,500원에 거래 체결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어떤 테마가 우리 증시에서 또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 섹터에서 언급되었던 반도체 지금 강합니다. 2.39% 여전히 장 초반처럼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3D 낸드도 1.66% 시세를 분출해주고 있습니다. IT 대표주들도 1.27% 상승불 켜주고 있고요. HBM 관련주들도 0.96% 오르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주까지 전반적으로 소부장단까지 온기가 퍼지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투톱이 여전히 강하게 움직이면서 우리 증시를 받쳐주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면서 저희 오전장 상황 여기까지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팍스경제TV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12시까지 시청하시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여러 가지 시그널들 포착해 가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